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엄마! 저 남자 손 왜 잡고 있어요? 민수야, 이건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영희 씨, 당신도 정신 차려요. 지금 치매에 걸릴 나이라고요. 얘들아, 진정해라. 우리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동네 망신이에요, 망신!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과연 이 두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식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몇 달 전 한 고집불통 노인의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까칠하고 고집 센 어르신 한 분쯤은 계시죠? 오늘 이야기할 박동식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74세의 동식 씨는 은퇴한 버스 기사였어요. 40년 넘게 핸들을 잡았던 그는 이제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정확하게 눈을 뜨는 동식 씨. 버스 기사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늙었네. 완전히 늙었어.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동식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계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현관문을 나서며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 살아있네. 오늘도. 이 짧은 말 속에 동식 씨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있지만 부자 관계는 서먹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전화가 올 뿐이었죠. 동네 슈퍼 앞에 도착한 동식 씨.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동식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퉁명스러운 대답. 동식 씨는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박 씨. 아직도 혼자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동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아이고, 왜 그렇게 까칠해. 좋은 말로 하는 건데. 남의 일에 참견 말라고. 목소리가 커지자 슈퍼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박동식 씨는 저래서 문제야. 혼자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네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동식 씨는 신경도 안 쓰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고집세고 까칠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식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끄고 말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외롭진 않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동식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갔어요. 바로 그 시각 동네 꽃집에서는 이영애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영희 씨는 5년 전부터 작은 꽃집을 운영해 왔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지금은 손녀 다영이를 키우고 있었죠. 할머니,
이 꽃다발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10살짜리 다영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장수 슈퍼에 배달 가야 해. 슈퍼 아저씨가 부인 생신이래.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는 학원 가야지. 할머니 혼자 다녀올게. 영희 씨는 다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밝았어요. 꽃다발을 들고 장수 슈퍼에 도착한 영희 씨. 마침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식 씨와 마주쳤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수 슈퍼 아시나요? 동식 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아, 감사합니다. 영애 씨가 꽃다발을 들고 슈퍼로 들어가려는데 동식 씨가 한마디 던졌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말고 집에나 들어가시오. 네. 꽃이 뭐가 중요해. 먹지도 못하는데. 영애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으세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동식 씨는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참 까칠하신 분이네. 하지만 영희 씨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분일수록 더 외로우신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딸마저 잃은 그녀는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은 아픔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식 씨가 슈퍼 앞 벤치에서 쓰러진 거예요. 마침 지나가던 영희 씨가 발견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영희 씨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식 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받쳐주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동식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영희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며칠 전 꽃다발을 들고 있던 그 할머니. 당신, 꽃집, 네, 기억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힘내세요. 그날 동식 씨는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력 저하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제대로 식사하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동식 씨 옆에는 영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사와서 식탁에 놓았죠. 깨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왜 당신이 여기 있소? 구급차 부른 사람이 저니까요.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드릴게요. 동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소. 나 혼자 괜찮아. 그래도 아드님이나 딸은 없다고 했잖소. 목소리가 커지자 영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죽그릇을 동식 씨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있을게요. 드시는 거 보고 갈게요. 쓸데없이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동식 씨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맛있소. 다행이네요.
영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진 동식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죽을 먹었어요. 퇴원 후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슈퍼 앞에서, 공원 벤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동식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 씨의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작은 가게에 영희 씨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꽃 좀 보려고. 어떤 꽃 찾으세요? 동식 씨는 어색하게 가게를 둘러보다가 분홍색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장미요?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순간 동식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놓으려고. 집에요? 안 돼요. 아니, 되죠. 근데 장미보다는 국화가 어떠세요? 오래가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영희 씨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동식 씨는 국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화? 좋지. 국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름답죠? 새로운 시작. 동식 씨는 그 말을 되뇌며 국화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으며 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텅 빈 방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동식 씨와 영희 씨는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공원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동식 씨는 점점 말수가 많아졌고 영희 씨는 그런 그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아들 민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깜짝 방문을 했거든요. 아버지 계세요? 문을 연 동식 씨는 당황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영희 씨가 사다 준 케이크가 놓여 있었거든요.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들렀어요. 이거 뭐예요? 케이크?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거. 동네 아는 분이 갖다 줬어. 아는 분? 누구요? 그냥 꽃집 하는 분. 꽃집?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꽃병에 꽂힌 신선한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여자 만나는 건 아니겠죠?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고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여자를요? 그 말에 동식 씨는 움찔했습니다. 가슴이 찔렸거든요. 그 얘기는 왜 꺼내냐?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술 드시고 빚 만들고 엄마 고생시킨 거 다 알아요. 엄마 아프실 때도 제대로 간호 하나 못 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또 누굴 만난다고요? 민수야, 저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세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동식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술에 빠져 살았고 사업 실패로 빚을 만들었죠.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그는 제대로 간호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바빴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아내는 그의 손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동식 씨는 고개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그를 짓눌렀어요. 같은 시각 영희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딸 민지가 찾아온 거예요. 민지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별일 없는데? 거짓말. 엄마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혹시 남자 만나요? 영희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엄마,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발 그냥 혼자 사세요. 다영이도 있고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민지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 있잖아요. 왜 굳이 모르는 남자를. 좋은 분이야. 정말로. 좋은 분? 엄마 아빠한테 당한 거 벌써 잊었어요? 남자들 다 똑같아요. 나중에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민지야, 제발 엄마, 그냥 혼자 사세요. 다영이 키우고 꽃집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안 돼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영애 씨도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동식 씨와 영희 씨는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우울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영애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들켰소. 우리 만나는 거. 아, 저도요. 딸한테요. 뭐라고 하던가요? 반대했어요. 혼자 살라고.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습니다. 영애 씨. 네. 나 사실 좋은 사람 아니요. 젊었을 때 술 마시고 빚 만들고 마누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소. 마누라가 암으로 아플 때도 나는 겁이 나서 병실에도 제대로 못 갔소.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 들어가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하고 마누라는 그렇게 혼자 죽었소. 나는 정말 나쁜 놈이요. 영애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저는 딸한테만 매달렸어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안 했죠.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딸마저 사고로 잃었을 때 저는 모든 게 벌인가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동식 씨, 우리 너무 늦었나요? 모르겠소. 하지만 저는 동식 씨와 함께 있으면 죽음도 덜 무서워요. 이제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식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됐고
두 사람은 몰래 만나야 했어요. 마치 10대 청소년처럼 숨어서 데이트를 했죠.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사 먹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영애 씨, 저기 바다 보이는 곳에 가보고 싶지 않소? 바다요? 응. 우리 바닷가 여행이나 갈까? 좋아요. 다음 주 두 사람은 동해안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동식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걷는 거 얼마 만인지 모르겠소. 저도요. 참 좋네요. 영희 씨. 네. 나이 들어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지만 당신이 좋소. 영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동식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재앙이 찾아왔거든요. 월요일 오전 동식 씨와 영희 씨는 재래시장을 걸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생선을 사고 야채를 고르며 평범한 부부처럼 장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민수와 민지였죠. 둘은 각자 장을 보러 왔다가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엄마, 저 남자 손 왜 잡고 있어요? 민지도 화가 나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영희 씨, 당신도 정신 차려요. 우리 엄마가 지금 치매 걸릴 나이라고요. 민지의 말에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치매는 무슨, 얘들아, 진정해라. 우리가 설명을. 동식 씨가 말하려 하자 민수가 소리쳤어요. 설명은 무슨, 동네 망신이에요, 망신.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녀요.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다. 외롭다고. 외로우면 혼자 사세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시장은 이미 구경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뭔 연애래. 쯧쯧,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영희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니? 행복? 엄마, 나중에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아빠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건 그냥 포기하세요. 둘 다. 이건 안 돼요. 민수와 민지는 각자 부모를 끌고 갔습니다. 동식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민지는 엄마를 감시했어요. 동식 씨는 다시 혼자가 됐고 영희 씨도 꽃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식 씨는 점점 기력이 없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죠.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반찬을 갖다 줬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식 씨는 영희 씨의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죠. 영애 씨.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누구시라고요? 이영애 씨의 딸. 우리 아버지를요?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병원? 무슨.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그곳에는 영애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가 치매 초기래요. 뭐라고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병.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대요. 최근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엄마를 말리려고 했는데 민수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아버지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좀 오세요. 이영애 씨가 쓰러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지금 간다. 30분 후 동식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는지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희 씨. 창백한 얼굴. 동식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영애 씨.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발 눈 떠요.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이번엔 안 도망칠게. 제대로 할게. 민수와 민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그는 며칠 전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겁쟁이라는 거 알아요.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은 알아요. 제발 나 떠나고 나서도 행복하세요. 외롭게 살지 마세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방법일 테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고 아버지의 행복을 바랐던 거죠. 민지 씨. 민수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식 씨는 여전히 영애 씨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야.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동식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정말이냐? 네.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엄마 행복 생각 안 하고 제 불안만 생각했어요.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 씨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천히 느리게. 동식 씨, 영희 씨, 영희 씨. 동식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깨어났소. 정말, 정말 다행이요. 영애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아직 해줄 말이 많은데. 무슨 말? 동식 씨는 영애 씨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 이기적인 거 안다. 하지만 이번만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 너희 엄마도 용서했다며. 그럼 이제 괜찮지 않겠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결혼하세요. 민지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2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병원 옥상 정원. 영애 씨는 아직 치료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간단한 식은 가능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희 씨, 정장을 입은 동식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은 민수와 민지, 그리고 손녀 다영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박동식 씨, 이영애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동식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영애 씨, 박동식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영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동식 씨는 영애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영애 씨도 동식 씨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동식 씨는 영애 씨의 얼굴을 살짝 잡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민수와 민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영이는 꽃잎을 뿌렸죠. 작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병원 마당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었고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국화, 분홍 국화. 국화가 참 예쁘네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당신이 그랬잖소. 국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나한테는 당신이 새로운 시작이요. 동식 씨는 영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내가 당신 꽃이 될게. 당신이 꽃? 응. 당신 옆에서 항상 피어 있는 꽃. 시들지 않는 꽃. 영희 씨는 동식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당신 꽃이 될게요. 두 사람은 국화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와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기 좋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막을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잘 모셔드려야겠어요. 네. 두 분 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것입니다. 박동식 씨와 이영희 씨는 74세와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죠.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도 있었고, 병마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고, 마침내 가족의 이해를 얻어냈죠. 그리고 그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워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